안녕하세요. 공항 특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도 앱 개발자 특강을 진행할 강사 김지아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앱 개발 분야의 흥미와 재미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특강을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앱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고요. 그 앱을 제작할 개발 도구인 앱 인벤터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게임을 직접 앱으로 제작하고요. 배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앱이란 무엇일까요? 앱이란 애플리케이션의 줄임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기기에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수많은 앱을 사용하는데 이런 앱들을 개발하기 위해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작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기획, 두 번째 디자인, 세 번째 개발 과정입니다. 첫 번째 기획에서는요. 생각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구체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을 분석하고 기존의 서비스와 관련된 사례를 조사하여 트렌드를 분석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안내해주는 앱에 AR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길을 쉽고 재미있게 찾는다 와 같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문서화합니다. 추상적인 내 생각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사용자 분석입니다. 다양한 방법론을 통하여 사용자가 기존에 있는 유사한 앱을 사용하면 무엇이 불편하였는지, 어떠한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조사하고 분석하고 고객의 니즈를 찾습니다. 세 번째, 환경 트렌드 분석입니다. 앱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자 환경과 그에 맞는 트렌드를 조사하여 분석합니다. 네 번째, 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이 앱을 어떠한 디바이스 또는 플랫폼에 어떠한 종류의 앱으로 사용자에게 사용 경험을 줄지 정한 뒤 앱 제작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두 번째 디자인 단계에서는요. 서비스 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기능을 정리하고 이 서비스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UX, UI를 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 활용해 검토한 뒤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될 GUI를 디자인합니다. 첫 번째, UX, UI 설계입니다. 기획 단계에서 도출된 자료를 통해 주요 기능과 세부 기능을 리스트업해서 정리하고 이에 따른 UX, UI를 설계하여 와이어프레임으로 레이아웃을 구상한 뒤 스토리보드를 통해 사용자가 실제로 보게 될 화면을 설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UX와 UI는 무엇이 다를까요? UX란 사용자 경험이라는 총체적인 관점으로 컨셉을 잡고 개발 환경을 정하는 작업을 말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제작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맞는 최적화를 시켜주는 디자인 행위를 UI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토타입 제작입니다. 와이어프레임과 스토리보드와 같은 정적인 화면에 인터랙션을 넣어 개발보다 단시간에 실제 구현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사용자 경험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설계 부분,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세 번째, GUI 디자인입니다. 스토리보드를 보면서 컨셉에 맞게 사용자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그래픽을 디자인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개발인데요. 디자인이 완성된 화면을 분석하여 실제 구현하고 출시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테스트합니다. 첫 번째, UX, UI인 디자인 분석. 수립된 디바이스,
플랫폼에 따라 UX, UI 설계 단계에서 나타난 기능과 디자인을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분석합니다. 두 번째, 개발입니다. 분석을 한 뒤에는 종류에 맞게 코딩을 시작합니다. 네이티브 앱의 경우 개발 OS에 맞는 SDK를 이용하여 자바로 개발을 하거나 오브젝트-C 언어로 개발하여 각 기기에 최적화된 앱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다양한 기기에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스마트폰의 대표적인 센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제작을 해볼 텐데요. 우리 센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RGB 센서는요, 화면 밝기, 자동 조절 등으로 눈 피로도를 경감시켜 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 제스처 센서는 터치 없이 손동작으로 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여기 근접 센서는 통화 중에 화면을 꺼주면서 불필요하게 버튼이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 자이로 센서는 화면을 위아래로 이동하며 편리한 글을 읽게 해주고요. 여기 가속도 센서는요, 이 센서를 통해서 만보기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기 지자기 센서는 지도 활용의 정확한 방위, 그 다음에 범위를 측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지문 센서와 심박 센서는 생체 센서인데요. 지문 센서로 우리가 생체 보안을 또 활용할 수 있고요. 심박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건강관리까지, 헬스 관리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기압 센서는 기압을 파악해 주는데 산을 오를 때 칼로리가 얼마나 소모나 되나 그리고 정확한 측정을 해주고요. 여기 홀 센서는 플리커버 안에 열어보면은 주요 정보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작을 할 개발 도구인 앱 인벤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구글과 MIT 대학에서 개발한 블록 기반의 앱 개발 제작 프로그램 툴입니다. 처음에는 구글에서 개발을 했고요. 현재는 MIT 공과대학교에서 관리를 합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앱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초, 중, 고 학생들까지 쉽게 앱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에서 최적화되어 있고 구글 계정으로 접속하면 누구나 무료로 쉽게 창의적인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앱 인벤터 구조는요, 이렇게 디자인을 배치할 수 있는 디자이너 모드와 기능 구현을 할 수 있는 블록 에디터로 이루어져서 앱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앱 인벤터를 위한 작업 환경을 준비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안드로이드 폰에 MIT AI2 컴패니언을 설치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인터넷에서 어떤 브라우저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는 크롬 브라우저로 할 겁니다. 왜? 앱 인벤터가 크롬에서 최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크롬 웹브라우저를 실행하시고 검색 창에다가 앱 인벤터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appinventor.mit.edu라고 되어 있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웹브라우저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상단 오른쪽 왼쪽이네요. 왼쪽에 위치한 Create App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여기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우리가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내가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계정이 없다면 계정 만들기를 통해서 로그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자, 로그인까지 마치고 나면은 이러한 개발제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환경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영문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좀 더 환경을 좋게 개선하기 위해서 오른쪽 상단에 English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아래로 내려가면 한국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어 설정을 바꿔주시면 상단에 있던 메뉴들이 프로젝트, 연결 이런 식으로 한글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메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요, 내 프로젝트, 내가 작업한 프로젝트 리스트를 볼 수가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장 및 불러오기 등 다양한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연결에서는 앱이 구동되는 모습을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AI 컴패니언, 에뮬레이터, USB 등 다양한 라이브 테스팅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빌드는 앱을 실제로 생성하고 여러분들이 배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만들어주고 스마트폰에 설치를 도와주는 메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앱 인벤터 메뉴를 살펴볼 건데요. 디자이너는 보여지는 기능들을 해주고 블록 에디터는 행동, 어떻게 우리가 이벤트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먼저 디자이너 모드 화면 구성을 한번 알아볼까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팔레트는요, 컴포넌트를 카테고리별로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뷰어 화면은 실제로 스마트폰의 화면을 디자인하는 곳입니다. 앱에 필요한 컴포넌트를 팔레트에서 찾아서 배치를 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컴포넌트는요, 사용자가 사용한, 그러니까 뷰어에 올린 컴포넌트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컴포넌트는 뭘까요?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을 모듈 단위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 네 번째는 선택한 컴포넌트의 속성을 보여주고 속성 값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블록 에디터 하면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블록 팔레트 옆에는 크게 공통 블록과 컴포넌트에 관련된 블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져온 명령들을 뷰어 창에서 코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만의 게임 앱을 이제 직접 제작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앱 인벤터를 통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두더지 게임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더지 게임은 화면에 두더지가 나타날 때 두더지를 터치하면 점수가 늘어나는 게임입니다. 일정 시간 안에 점수를 많이 획득하셔야 됩니다. 먼저 완성된 앱을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앱 시작 화면이고요.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9마리의 두더지가 화면에 나타나고 무작위로 두더지가 밖으로 나오는데요. 밖으로 나온 두더지를 터치하면 점수가 5점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30초가 지나면 두더지가 사라지고 최종 점수만 남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앱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도록 디자인 소스를 먼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리픽이라는 무료 웹 디자인을 제공해주는 사이트에서 디자인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배경이 될 팜 배경을 준비를 했고요. 자, 파일 이름은 farmbackground.jpg로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m-1, m-2, m-3 그래서 png 파일로 준비를 했는데 이 이미지는요, 처음에 우리가 두더지가 나오지 않는 장면, 그 다음에 두더지가 나올 때 장면, 두더지가 터치됐을 때 장면,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디자인하기 위해서는요, 자,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서 프로젝트 이름은 꼭 영문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more catching game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준비한 디자인 소스 파일을 미디어 부분에다가 먼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일 올리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파일 올리기 이제 팝업 창이 나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 선택이라는 걸 눌러서 여러분이 준비한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미디어 부분에 여러분의 디자인 소스 파일이 업로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되셨으면은요, 우리 각 컴포넌트별로 속성값을 변경해서 이제 디자인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크린에서는요, 제가 속성값에서 변경된 부분만 이렇게 텍스트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어 가시면서 이렇게 속성값을 세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스크린 1에는요, 이렇게 배경 이미지가 배치가 될 텐데요. 수평 정렬 부분은 가운데 3, 수직 정렬은 아래 3, 배경 이미지는 farm_background.jpg 라고 미디어에 올려놓은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제목은 여러분이 바로 이 앱은 이런 앱이구나 라고 가독성,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두더지 잡기 게임 이름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더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이름을 넣어주셔도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레이블이 두 개가 필요한데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카테고리에서 레이블이라는 컴포넌트를 뷰어 화면으로 끌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컴포넌트 리스트에 레이블 1과 2가 생성이 되시는 게 보일 거예요. 자, 레이블 1은요, 일단 점수가 되는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글꼴 굵게를 활성화, 크기는 20, 텍스트는 점수라고 바꿔주시고 색상은 흰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블 2는 숫자로 점수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굵기는 활성화, 크기는 20, 텍스트는 0. 처음엔 0점으로 초기화로 시작하기 때문에 0이라고 세팅해 주시면 되고 색상은 노랑입니다. 근데 색상 부분과 크기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레이아웃에 표형식 배치라고 해서 표를 하나 가져와서 뷰어 화면에 넣어주세요. 이 표형식 배치에는요, 우리 두더지 9머리가 나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성에서는 열을 3열, 높이는 50%,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행은 3행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표형식 배치 안에 우리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이미지라는 컴포넌트를 끌어다가 뷰어의 표형식 배치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총 9개의 이미지 컴포넌트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1부터 9까지 속성에서는 클릭에이블이라는 부분에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앱을 구동할 때 터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카테고리에서 버튼을 가져오실 거예요. 자, 이 버튼은 게임 시작이라는 텍스트를 넣어서 게임 시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일단 속성에서 배경색은 주황으로 눈에 잘 띄게 해주시고요. 글꼴 굵게 활성화, 크기는 2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게임에서는 우리가 게임을 좀 더 재미있게 하려면 타이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센서, 팔레트에서 센서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가지고 와서 뷰어 화면에 놓아주세요. 그런데 타이머는요,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화면 밑에 아래쪽에 이렇게 리스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총 시계를 4개를 가져오시고 타이머 활성 여부에는 비활성화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 1400, 1000, 600, 3000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단위는 1000이 1초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디자인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블록 에디터 모드로 돌아오셔서 코딩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가장 먼저 9개의 이미지 컴포넌트를 저장할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럭 팔레트에서 공통 블럭에 변수를 하나 꺼내 오시고요. 자, 이미지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이미지 컴포넌트를 저장할 리스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톱니바퀴를 눌러서 항목을 우리 이미지 숫자만큼 끌어와서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9개의 이미지의 컴포넌트를 저장할 리스트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 리스트는요, 전체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전역 변수입니다. 그리고 점수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자, 이 0은 숫자 블럭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서 첫 번째 우리 이벤트로 스크린이 초기화 되었을 때 시작 버튼을 보이게 하고, 그래서 버튼이 보이기 여부에 참이라는 값을 넣어주시고요. 표형식 배치는 두더지가 나오는 표였잖아요. 처음엔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거짓으로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버튼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표형식 배치가 나타나면서 4개의 시계, 타이머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1번부터 9번까지 1씩 증가하면서 9개의 이미지가 사진값을 M-1 PNG로 바꾸게 합니다. 우리 M-1 PNG 뭐였죠? 두더지가 땅에 있는 모양,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그리고 너비를 33%로 정합니다. 이 너비는요, 우리가 3열의 3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배치될 수 있도록 33%로 계산해서 정한 겁니다. 그리고 9개의 이미지 중 아무거나 클릭했을 때, 그리고 사진이 M-2 PNG이면 우리가 터치가 됐을 때 M-3 두더지가 맞은 모양으로 바꾸고 점수값을 5점씩 추가할 수 있도록 코딩합니다. 자, 시계 1의 타이머가 동작할 때는 저는 1400으로 세팅을 했으니까 즉 1.4초죠. 그때마다 9개의 이미지를 전부 처음 이미지로 변경해 줍니다. 시계 2와 시계 3 타이머가 작동할 때는요, 무작위로 뽑은 번호의 이미지를 M-2 PNG, 두더지가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그걸로 변경할 수 있도록 코딩해 주세요. 시계 4 타이머가 작동한다는 건 타임 오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표형식 배치를 다시 안 보이게 거짓으로 바꿔주시고요. 모든 시계를 비활성화 시켜주십니다. 자, 여러분 코딩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잘 쫓아오셨나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잘 작동하는지 볼까요? 네, 점수도 잘 올라가고 두더지도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점수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가 개발한 앱이 잘 작동하는지 라이브 테스팅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우리가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 컴퓨터가 모두 와이파이가 연결이 가능할 때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 에뮬레이터를 설치해서 테스팅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와이파이가 연결이 어려울 때, 없을 때는요, 이렇게 직접 랜 케이블을 연결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방법, 스마트폰에서 우리 컴패니언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테스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메뉴에서 연결로 들어가 주시고요. AI 컴패니언을 활성화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QR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받은 앱을 실행해 주시고 그 중에서 스캔 QR코드라고 해서 이 QR코드를 리딩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QR코드를 리딩이 잘 안 되시면 여기 코드 6자리가 있어요. 이 코드를 이 안에다가 넣어 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테스팅이 잘 완료가 되셨으면 이번에는 우리 그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거나 우리 친구들이나 지인에게 배포해 볼까요? 자, 그럼 빌드에서 우리가 앱 android.app apk라는 걸 활성화하셔가지고 QR코드를 생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팝업 창이 나오고 컴퓨터에 설치하거나 우리 스마트폰에 앱을 바로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해서 완성된 모습을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과정을 정리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해볼게요. 자,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메뉴를 클릭해서 시작하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한다? 영어 알파벳으로 꼭 해야 하고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다 디자인 모드까지 배치를 하고 블럭에서 코딩 개발 완료가 되었다면 AI 컴패니언 메뉴를 클릭해서 라이브 테스팅을 해주시고요. 거기에서 QR코드나 6자리로 된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폰에 있는 MIT AI2 컴패니언 앱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테스트까지 완료가 되시면 우리가 빌드를 통해서 영구적으로 설치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나도 앱 개발자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중고등학생은 더보기란에 참가자 정보를 꼭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신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8월 7일 이후에는요, 경품 추첨에도 자동 응모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BBQ 황금 올리브 치킨, 맘스터치 싸이버거, 베스킨 라빈스 등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자,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확률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GEW 기간 중에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